웰컴! 이창섭이 롯데의 신임 단장이라면 뭐부터 바꾸겠습니까? 그 화제의 드라마에서 백 단장이 임동규를 트레이드 시킵니다. 네, 이대호 선수를 트레이드 시켜야죠. 네? 거기서 임동규라는 사람이 이퀄 이대호예요? 프랜차이즈 스타. 이대호 선수를 지금 트레이드 시킨다고요? 아, 농담이고요. 네. 뭐예요? 진짜. 데려갈 때가 있나요? 그런데 트레이드면은 데려갈 때가 있어요. 카드를 잘 맞추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농담이고요. 왜 자꾸 시컷 얘기해놓고 자꾸 농담이래요? 진지한 얘기 다 해놓고. 선수 육성에 힘을 써야겠죠. 롯데가 이제 젊은 선수를 이제 잘 키우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서 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선수층을 미리 다져놓는 게 롯데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사실 롯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옐카에서 그 예전에 유망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주제를 몇 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스카우트했던 선수들의 성공 사례, 성공담 뭐 이런 걸 정리를 하면 거기서 제일 할 말이 없는 팀 중에 하나가 롯데. 근데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 자체가 매년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승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팀 치고는 너무 그러니까 아니 우승을 노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잠깐 네. 마지막 우승을 한 게 30 아니 20 그러니까 92년도에 마지막 우승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우승을 해야 된다고 이제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승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21세기 한국 시리즈를 간 적이 없어요, 롯데가. 근데 너무 판타지. 제 말은 뭐냐면 롯데 찐팬이 그런 거 봐지도 않아요. 지금 롯데의 목표는 가을만 가보자 네, 정도지. 맞아요. 절대 네. 우승 아니고. 무슨 우승이에요 지금? 신인들이 못 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우승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정이라든가 어떤 선수를 키워서 1군에 올리고 이 선수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어떤 선순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우승을 노리다 보니까 자꾸 중복 투자를 하게 되고 일단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중복 투자를 하게 되고 오버페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강태현과 뛰어본 선수는 안 돼요. 아니 약팀의 지금 심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선수들이 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잠재력을 보고 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당장의 결과를 내는데 누가 필요할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FA 선수를 데리고 오고 중복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정말 약간 오버페이를 하면서 데리고 오고 진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다른 팀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2006년 네. 신인 드래프트 때 토미존 서저리 수술 이력에 있는 동산고 자원투수를 안 뽑고 뭐 그런. 유현진 선수요?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롯데에 입단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론으로 어떤 부분을 몰아가기에는 이 KBO 리그가 그렇게 만만한 리그가 아닙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가 롯데에 입단했으면 오늘날의 류현진 선수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러겠죠. 그럴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요. 네. 와 오늘 방송 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롯데자이언츠의 롯데자이언츠가 계속 하이를 하면서 드래프트 그 상위 픽에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그러니까요.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하나를 딱 드리면 어떤 조급함, 성적을 내야 된다는 조급함에 의해서 이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그 선수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밟으면서 1군 무대를 밟으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올라올 때쯤 FA 선수 영입하고 뭐 빈 어떤 그 부분을 또 FA 선수로 메꾸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좀 클 기회가 없었다. 저는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일단 강민호 선수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기회를 주면서. 근데 FA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어요. 롯데가 이제 그런 시기에 오히려 그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FA 선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이제 기량을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롯데 유망주들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중점을 두고 본 건데 그래서 뭐 스카우트 팀이라든지 육성 팀이라든지 다 바꿔서 이제 여기에 좀 약간 강화시켜가지고 롯데의 스카우트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성 팀도 함께 책임져야 네, 되는 문제다. 저는 모든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롯데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팀이라면은 지금이라도 그 부서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이창섭 단장은 스카우트 팀뿐만이 아니라 육성 팀까지 싹 다 갈아엎는다. 네. 네. 자, 장성호 단장. 네. 네. 아니 장성호 단장님은 롯데에 대한 허황된 그 목표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네. 중에 롯데 단장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바로 장성호 단장님이에요. 아니 장성호 뭐 단장, 매년 우승을 목표로 저는 감독을 해야죠. 네. 장성호 단장님은 그러면 네. 올해 롯데 단장이 되셨으면 우승이에요? 네? 목표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단장 감독 우승을 꿈꿔야죠. 네. 근데 이제 신임 단장으로서 신임 감독으로서 팀의 어떤 그 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의 현 어떤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목표는 무조건 우승을 향해 저는 가야 되는 게 근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장성호 위원님이 조급한 거예요. 유망주들이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우승을 목표로 간다고 해서 안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장 감독은 항상 우승을 꿈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우승을 꿈꾸면서 제가 다른 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다른 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승을 꿈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프로야구 지난주에 팀이. 송민규 네. 단장도 나는 시즌 144승을 꿈꾼다라는 말을 남기고 네. 떠났거든. 그 말 한마디만 기억에 남아요 지금. 아니 근데 144승을 하겠다고 그러셨다고 네. 아니 단장님께서 목표로 하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올 시즌이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아니 144승,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송민규 단장께서 그 144승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든요. 무조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매 경기 144승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매 경기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라운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만약 단장 감독이면 당연히 우승을 꿈꿔야죠. 아니 어떻게 태도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2등 3등을 꿈꾸겠어요? 네, 태도 우승을 자체는 틀린 건 꿈꿔야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승을 꿈꾸면 즉시 전력감 오버페이를 또 하게 되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롯데자이언츠가. 네, 올해 뭐, 스토브리그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사실 그 오버페이, 오버슈팅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안 보셨을까 봐. 저 많이는 안 봤어요. 네. 그 외국인 선수 이름만 알아요, 그냥. 네. 댄 스트레일리, 딕슨 마차도, 그 누구야? 에이드리언 샘슨? 거기까지만 알아요. 자,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또 외국인 선수 담당이잖아요. 접신, 거의 접신 수준의 전문가죠. 이 세 선수가 롯데에 끼칠 영향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롯데에서 뛰었던 선수 둘 보냈잖아요. 예. 아닙니다. 사실상 둘 명 보냈잖아요. SK의 브록 다익손 예. 투수. 이 롯데 선수 중에서 좀 불안한 선수가 카를로스 아수아에. 네, 죄송하고. 찍게야. 저는 네, 송민규 단장이 컵스 출신이잖아요. 시카고 컵스. 그래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면은 크리스 브라이언트나 좀 더 높은 레벨의 선수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드라마예요 지금? 좀 심취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야구 선수 이름 나온 거죠? 그 브라이언트 이런. 네, 저기 제가 봤을 컵스를 때 대표하는 선수. 지금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요. 양의지. 미국에서 미국 예, 기준으로. 양의지, 박병호 이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세 명 다 이분도 단장하면 안 되겠네. 너무 허운데. 세 명 다 기대가 일단 됩니다. 돼요? 네, 근데 딕슨 마차도가 변수일 것 같아요. 아 유격수 담당해야 되는. 네, 그게 이제 딕슨 마차도는 어쨌든 지표로 잡히는 게 이창섭 기자는 지표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또. 네. 네, 뭐 근데 이제 지난해 거의 트리플 A에서 뛰었죠. PCL 퍼시픽 코스트 리그죠. 이제 마차도가 거기서는 이제 홈런을 16개 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CL에서 지난해 공인구를 바꾸면서 홈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비율이 57%. 그래서 마차도의 타격 성적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한테 기대할 거는 유격수 수비를 얼마나 잘해주냐. 그래서 그 수비를 통해서 에드리안 샌슨과 스텔리가 땅볼을 유도했을 때 그 땅볼 타구를 얼마나 잘 처리해주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차도가 타석에서 일단 서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수아의 정도의 타격을 보여주면 좀 롯데 타선이 그러기에는 이제는 강하지 않잖아요. 좀. 그러면 이제 3루수에 한동희 선수가 터져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마차도가 수비에서까지 흔들려 버리면은 롯데는 또 아수아의 버전 2가 나올 그러니까 수밖에 타격은 없다. 사실상 버리고 유격수 수비 위치에서 그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팀에는 어마어마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게
성민규 또 단장의 생각이.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까지는 아니지. 좀 타격도 좀 해야지. 그렇죠. 외국인이 저는- 전혀 타격을 네, 안 맞습니다. 하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성민규 단장이 취임할 때 좀 주장했던 게 공격야구더라고요. 출루에 기반한 공격야구.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행보들을 보면은 공격야구보다는 실점 방지를 추구하는 야구로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강화하고 출루율을 높이는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게 마차도를 영입하면은 공격 강화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격력을 보강한 거라는 볼 수가 없고 무조건 수비로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마차도가 만약에 수비력이 안 받쳐졌을 때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진짜 타격은 전혀 안 돼요? 아니요, 타격 제가 봤을 때 2할 6푼 5리인가에 홈런도 10몇 개. 그러니까 그게 이게 PCL에서는 이제 퍼스트 리그에서 성적이 공인구 반발력이 그게 좀 부풀려진, 좋아진 수치라는 이유라. 건데. 굉장히 좀 과대 포장된 성적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모든 PCL에서는 똑같아요. 그게. 아. 그게 지난해 그 리그에서 홈런을 5개 친 선수가 30개 넘겼어요. 올해. 아니 그러니까 2018 시즌에 네. 5개 쳤던 네. 선수가 2019 시즌에 30개를 넘겼다고요. 네, 그게 아마 같은 오클랜드, 선수인데. 네, 오클랜드 근데 선수일 그 텐데. 선수가 환골 탈퇴해서 그런 걸 수도 저 있잖아요. 그 벌크업 해가지고. 근데 그건 딕슨 마차도한테 기대하기는 힘든 거죠. 그 환골 탈퇴를 했으면은 KBO 안 하겠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아수아에랑 비슷한 유형인데 아수아에보다는 확실히 수비는 더 좋아요. 수비력은. 경기 그 레인지 팩터 이제 경기를 이제 그 수비 역량을 커버하는 능력을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아에는 항상 평균 이하였는데 딕슨 마차도는 그거보단 나아요. 네. 그러니까 유격수를 봤을 때 비교. 수비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긍정적인 거네요. 네, 수비에서는. 근데 너무 공격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롯데한테는 그게 득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 결국에는 롯데가 추구해야 될 거는 저는 공격야구인데 그리고 부산 롯데자이언츠와 어울리는 팀 컬러는 공격이지 수비가 아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와 어울리는 팀 컬러는 공격 야구지 수비 야구가 아니다. 그게 좋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공격 야구다라는 얘기는 이게 좋게 말할 때 표현이고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뜬금없이 터지는 그 한방들 뭐 그런 거 외에는 역사적으로 별로 보여준 게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네. 예, 그 롯데가 공격 야구를 추구한다. 물론 저 로이스터 감독 있을 때 그때는 좀 무섭긴 했죠. 그 홍성은 이대호 저 가르시아 선수가 포진한 그 타선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팀 투수들도 부담이 좀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성환 빼놓으면 또 네, 네. 아 그렇죠. 조성환 전 그 위원도 있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장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약점들이 확연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조금 화끈하게 보였던 것일 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위의 약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우승권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의 공격 야구라는 표현은 약간은 허울이 저는 많이 들어간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공격밖에 내세울 게 없을 때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야구를 해야 돼요. 결국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기는 야구의 기본 출발은 뭐냐? 결국 수비하고 마운드예요. 실점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롯데자이언츠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팬들도 점수 많이 나는 거 좋아하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이기는 야구를 해야 돼요. 팬들이 그 야구장에 와서 집에 돌아갈 때 1대0으로라도 이기는 경기를 보고 가고 싶지 10대9로 지는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당연하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롯데자이언츠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결국에는 수비하고 마운드를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력. 저는 공격력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결국 수비. 그러니까 조원호 감독 2년차 시절에 결국 포스트 시즌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포스트 시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한 시즌 최소 실책이었고 후반기 때 그 구원이 평균 자책점이 1위였어요. 그만큼 마운드와 수비의 탄탄함으로 저는 포스트 시즌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망이 힘이 좀 빠져도 그러면 그렇죠. 된다. 근데 결국에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력이 최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KBO 리그에서는. 그리고 수비와 마운드가 버텨주게 되면 매년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롯데는 그거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장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두산 베어스에 맞아 떨어지는. 네. 롯데의 92년과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네. 두산은 타선까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5시즌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고 3번의 우승을 한 것.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 올해 보세요. 홈런이 작년보다 반 토막 이상이 날아갔어요.
결국에 우승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수비와 마운드, 특히 선발하고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수비에서도 내야 3루간 보세요. 사실 오재원까지 올 시즌 좋았다고 한다면 진짜 이 두산의 내야는 물 셀 틈이 없습니다. 허경민, 김재호, 오재원, 오재일이에요. 물은 세겠죠, 그래도. 내가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저기요. 초를 치고 그러세요.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너 따라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단 그 롯데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잘 보고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격 같은 거는 사실 뭐 상대 팀의 1, 2, 3 선발 만나면 많은 점수 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팬들이나 뭐 사실 손가락질 안 해요. 예, 저 투수가 상대팀 투수가 그만큼 잘 던지니까 우리 타자들이 좀 못 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마운드가 무너지고 수비가 무너지면 손가락질합니다. 걔네 프로야구 선수 맞아? 아. 이런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결국 마운드와 수비가 이 KBO 리그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사실 뭐 굉장히 우승을 지금 못한 지도 오래됐지만 결국 진짜로 우승을 하고 앞으로 정말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결국 첫 번째는 저는 수비라고 봐요. 프로다운 팀이 네. 돼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이창섭 기자는 롯데야구를 최근에 뭐 그래도 나름대로 메이저리그 칼럼을 쓰면서도 열심히 지켜본 걸로 아는데 2020 시즌 뭐 물음표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 선수가 터지면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터져야 하는 선수, 기대되는 선수 있습니까?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 한동희 선수. 타선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마차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이제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되어야 결국에 롯데가 아까 장성호 위원이 말했던 대로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희 선수가 가장 열세를 지고 있지 않나. 공수 롯데 측면에서. 팬들이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그냥 롯데 팬들의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이니까. 네, 한동희 선수가 터져줘야 롯데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뭐 어차피 우리가 드라마 얘기도 하고 뭐 라면을 엄청나게 많이 끓이고 있는 방송인데 네. 지금 이 선수만 오면 롯데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 팀에서나 그냥 한 명 자유 영입, 예산 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장성호 의원은 누구를 롯데에 딱 끼워넣겠습니까? 이거 참. 이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 올 시즌 작년 시즌에 롯데가 이 포수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지성주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됐고 진짜 양의진 필요 없다. 네? 저는 오히려 양의지보다는 네. 양현종? 아니 뭐 양현종만큼 좋은 카드가 있을까요? 과연 KBO 리그에서? 김하성 말고요. 저는 네. 양현종 선수가 조회수가 좀 더 높아서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하성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지만 지금 과연 롯데자이언츠에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진짜 한 경기 정도로 하드 캐리 할 정도의 저는 딱 선발 투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롯데자이언츠만 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양현종 선수가 와서 딱 1선발 역할을 맡아주면 그 뒤에 받치고 있는 야수들도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하드캐리 맨날 하고 완투패하는 선수가 윤학길 선수였다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네. 네. 근데 전 사실은 뒷문도 중요하니까 네. 조상우나 뭐 하재훈이나 아무리 불펜 투수가 좋다 한들 네. 확실한 1선발과 비교하기에는 저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창섭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류현진 선수. 그러니까 14년 만에 다시 만나는군요. 아니 그렇죠. 그 외국 리그 선수는 여기서 대상 제외 아니에요? 자, 근데 저는 사실 그 누가 오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이분 단장해도 돼. 아니, 요거 세용이 나중에 긍정적인 현실적이야. 얘기 좀 한번 바뀌지 해주세요. 않을. 형이 제일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지금. 아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준희 의원은 누구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까? 제가 탐나는 선수. 요즘 많은 구단들의 요즘 그 새로이 막 떠오르고 이런 야구 선수들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제가 야구 전설의 카드 이런 거. 네. 전설의 카드요? 네. 전설의 카드면 당연히 최동원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면 장성호 위원 말씀에 동의. 양현종 선수. 지금 김광현 선수는 또 해외로 갔죠. 갔죠. 네. 그러니까 왜 양현종 선수냐면 그 브룩스 레일리 선수가 이제 나갔으니까 좌완이 너무 없어요. 물론 이 좌우 이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양현종 정도면 좌완이면서 어쨌든 그 1, 2선발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최동원, 박철순, 김시진, 선동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한으로 1선발에서 5선발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어차피 롯데 우한들이 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좌완이 한 명쯤은 저는 있는 게 좋고 그럼 좌완일 거면 당연히 양현종 선수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지금 아마 5선발까지 꾸리기가 올 시즌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뭐 지표가 괜찮은 선수 뭐 2명이 왔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면은 결국은 한 명 꼽아라 그러면은 선발 투수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좌완이 좋겠고 그런데 뭐 예산 신경 쓰지 말고 하라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선수 중에서는 양현종 선수죠. 그래서 2020 시즌 롯데의 성적이 중요합니다. 과연 2020 시즌 롯데는 정규리그 몇 위 할까요? 한준희 의원부터. 아니 그런데 그 질문에 앞서서 이 야구 왜 이렇게 오래 찍어요 이거? 아니 축구보다 지금 한 20분 더 찍어. 오늘 특집이잖아요. 이게 또 뭐 특집이에요. 이게. 판타지스타 특집이잖아요. 옐카 판타지스타 특집. 예. 지금 야구 팀이 10팀이죠? 네. 롯데 몇 위 할 거냐고요? 7위. 7위. 잘 되면 5위. 7에서 5. 7에서 5. 범위를 설정하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롯데 팬이 아닌 장성호 의원. 글쎄요. 이게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냉정하게 하세요. 네? 냉정하게. 6위 봅니다. 그러면. 평균. 네. 아니 근데 7과 5의 평균이었어요. 야, 근데 보험을 들어. 아니 아무리 좋은 외국인 그 선수를 뽑고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고 단장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해서 성적이 조금 뭐 선수들의 어떤 마음의 동요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최하위였던 팀이 갑자기 뭐 NC처럼 5위를 한다? 근데 롯데자이언츠는 양의지가 영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양의지 영입이 됐으니까 NC가 그 정도로 이제 5위가 된 거지. 그런 거를 따지면 포스트 시즌에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자, 롯데 찐팬, 신세대 찐팬 이창섭 기자의 예측은 그래도 저는 5위를 해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정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장성호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계속 그래. 표정은 제가 오늘 오히려 처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봤는데 표정이 약간 시종일관 부정적이에요. 표정 자체가. 표정은 한 8위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아니요. 자,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우승이죠 뭐. 근데 저는 마차도가 수비에서 안정을 찾았을 때는 샘슨과 스틸라이는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몬투포치가 이제 확립이 되고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터져주고 그러면 타선에서 외국인 선수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롯데 타선은 나쁘지 않은 그런 공격력을 할 것이다. 네. 마차도를 중심으로 수비가 네. 샘슨과 스트레일리를 도와줘서 두 선수가 30승 언저리. 네. 그리고 확장한다면. 이번에 질롱코리아에서 많이 나갔잖아요. 롯데 선수들이. 이제 그 선수들이 기량이 이제 발전이 되면은 롯데 자체는 이제 되게 두터운 선수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롯데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V3는 과연 몇 년 정도에 가능할까요? 장성호 의원부터.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팬들의 어떤 기대대로 언제 그 롯데 자이언츠가 완성된 팀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성민규 단장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들이. 하지만 몇 시즌 저는 우승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올해 저는 우승이죠. 우승을 향해 가야죠. 2020 시즌?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는. 어떤 팀이 그러면 올 시즌 목표는 6입니다. 올 시즌 목표는 7입니다. 이렇게 하는 팀이 어디 있어요? 다 10개 구단 모두 우승을 향해 가야죠. 연말에 양현종 선수는 3위. 양현종 선수가 3위라고 할 때 얘 뭐야 갑자기. 2020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순위는 몇입니까? 저는 3위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3위. 아니 프로야구 선수가 우승을 노려야지. 예, 우승을 향해서 뭐 매진을 해야죠 당연히. 예. 예. 아니 그거는 롯데 입장이고요. 네. 장성호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언제쯤 가능하겠냐고요. 피해가지 말라고요. 올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상은 6이야. 저 보호망 한준희 의원. 롯데의 세 번째 KBO 리그 우승은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근데 제가 축구에서는 보험을 좀 들죠. 네. 그건 아마 장 의원님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업에서는 보험도 약간씩 들고 이런 게 좋지만 네. 여기서는 그냥 막 해도 되잖아요. 하이 저는. 리스크. 네, 저는 여기서 막 해도 되니까
2022년 2022년 30주년. 그렇죠. 야, 이게 허문회 감독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잉글랜드에서 지금 리버풀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리버풀은 이미 우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보세요. 그건 아니고 BPL 이번 시즌 우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게 좀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2022년. 네. 롯데의 두 번째 우승을 7살 때 경험했던. 아 경험은 했어요 이분이. 생각보다 7살 나이가 때. 있네. 아들뻘 같은. 첫 번째 우승은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언제 세 번째 우승이 가능할까요? 뭐 앱스타인 사장을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보스턴에서와 컵스에서 리빌딩이 완성된 시점이 5년 이내. 그렇게 봤을 때는 롯데 자이언츠도 5년 이내에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우승 40주년 정도. 40주년 2024년. 아 24년이면 84년에서. 네. 첫 우승의 40주년. 그 안에는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롯데라는 팀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롯데 팬 두 분. 한준희 의원은 마지막 우승을 한 이후에 30주년. 네. 그리고 신세대라고 하기엔 네. 예, 상태 좀 여기서 신세대. 롯데 찐팬 이창섭 기자는 첫 번째 우승을 한 뒤로 40주년. 아니 그럼 이 양반은 최동원, 이모균, 그 배경환, 안창환 그때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아 못 봤고. 최동원 4승 그 2를 박용성도 모르겠네 그러면. 홍문종도 모릅니다. 홍문종도 모르고. 아 그 불행하네. 84년에 그 타격왕 경쟁. 그것 모르- 때문에 저 삼성이 더 그랬잖아요. 그때 홍문종 이제 선수가 다시 시작인가요? 0.000 열카?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색다르게 2020년 초에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성규 단장이 정말 KBO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를 이렇게 바꿔보겠다 청사진을 제시를 했잖아요. 팬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것을 열카 패널들을 모셔서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야구 패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예. 잘 몰라요 아니, 요즘 야구. 롯데 팬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또 보험 되잖아. 보험만 가지겠어요. 약관을 잘 읽어야 돼. 한준희 의원의 말씀은 약관이 들어있어요. 깨알 같은 약관을 잘 읽어야 돼. 약관을 정확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아마 뭐 저딴 방송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예, 저희도 그만큼 조금 실험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롯데 찐팬 특집, 열카의 판타지스타 특집, 컬래버레이션 방송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있어. 여기도 이게 열카의 그 공식 마무리니까요. 막내부터 올라가죠. 올해도 속아본다. 가슴 아프. 이게 사실 롯데 팬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한 줄 요약- 찐팬은 한줄 요약 한 찐팬이다. 속아본다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찐팬이에요 예. 진짜. 울림을 주는 이창섭 기자의 한 줄 요약이었고요. 저랑은 차원이 다르네. 장순아. 롯데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가 아니라 어제와는 다르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했네. 네, 준비했습니다. 적지만 않았지 준비했어요. 준비했구만. 네. 한 칼 있었어요. 네. 예. 사신. 올해도 속아본다 하셨으니까 저는 올해는 관심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 네. 올해 저도 바빠요. 축구 올림픽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고정으로 나오는 방송사가 이제 좀 많아졌어요. 예.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KBS 스포티비, 스포티비 EBS, 해설위원. TVN 뭐 해가지고, 이적설까지. 지금 많아져가지고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바빠요, 말씀드리면요. 이적을 한 게 아니라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계신 겁니다. 요즘 그 유도, 씨름, 컬링 막 이런 것도 중계하느라고 바빠요. 아주. 야, 좀 있으면 저 스피드 스케이팅 하러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2020 시즌 여러분들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야구 이야기 많이 또 접하고 또 나누고 계실 텐데요. 드라마 스토브리가 아니고 지금이 스토브리그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열카에서 좀 특별하면서도 특이한 주제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샤신, 장순아, 이창섭과 함께했던 롯데 찐팬 이야기.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2020년 이 선수만 터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롯데 선수 있으시면 말머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범 경기가 시작됐을 때 현장에 가서 그 선수의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던 롯데 찐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